네, 오늘은 새로운 2단원 소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책을 보기 전에 소수의 나눗셈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될 걸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수학 익힘책 준비해 주시고요. 19쪽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학 익힘책 19쪽에 보면 5개의 문제가 있어요. 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풀어보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수의 나눗셈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게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우리 1학기 때 배웠어요. 소수를 자연수로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수와 소수의 관계를 알고 분수를 소수로, 소수를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야 돼요, 서로. 그 다음에 세 번째, 5학년 때 배웠던 분수의 곱셈, 그 다음에 소수의 곱셈, 이 곱셈 방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수점 이동에 대해서 4학년 때부터 배웠어요. 소수를 배우면서 위로 올라가서 소수에다가 곱하기 10, 곱하기 100, 곱하기 1000 이렇게 했을 때 소수점이 이동했었죠? 이 이동하는 방법, 반대로 100배가 아니라 10분의 1배, 100분의 1배, 1000분의 1배 이렇게 작아지는 경우, 어떤 수의 10, 100, 1000 소수에 곱하는 거는 숫자가 커지는 거죠. 그 값이. 반대로 10분의 1배, 100분의 1배, 1000분의 1배 하는 건 그 소수를 10등분한 것 중에 하나가 100등분 나눠서 하나 그렇기 때문에 작아지는 거였죠. 그랬을 때 이 소수점 이동을 어떻게 썼는지 그거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같이 수학 익힘책 1번부터 5번까지 알고 있는 거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보면 첫 번째 문제는 소수의 뺄셈이죠. 3.2에서 2를 빼는 거. 가로셈으로 해도 되지만 이렇게 세로셈으로 하는 게 편한 친구는 세로셈으로. 그래서 자리값에 맞춰서 빼줬었죠. 그래서 소수 첫째 자리 여기는 없는 거니까 2. 3 빼기 2는 1. 그리고 반드시 소수점을 찍어줘야 되죠. 네, 답은 1.2가 되겠네요. 네, 두 번째는 소수의 곱셈이죠. 3.4 곱하기 2. 네, 뺄셈과 달리 자리를 어떻게 맞춰서 계산하는지 잘 보시면 돼요. 이 경우는 네, 소수 첫째 자리 양곱한 첫 번째 2 곱하기 4니까 8. 그 다음 앞에 있는 자연수, 그래서 첫째 자리 곱하고 그 앞에 있는 자연수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3 하니까 6. 그래서 68이 아니라 소수점 그대로 내려와서 6.8. 이것은 자연수 34 곱하기 2를 한 값에다가 여기 소수점이 있으니까 소수점을 이렇게 내려와서 찍은 거랑 같죠? 자연수의 계산처럼 곱셈을 하고 마지막에 소수점을 내려서 잘 찍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5.2 곱하기 7이죠. 이것도 역시 자연수의 계산처럼 곱셈을 하시고 소수점만 마지막에 잘 찍어주면 되니까 2, 7에 14.
5, 7에 35. 1이 올라왔으니까 36. 소수점 첫째 자리. 소수 첫째 자리가 있게 이렇게 36.4로 찍어주시면 되겠어요. 네, 두 번째 보면 반올림에 대해서 배웠죠. 반올림. 올림, 반올림, 버림. 반올림이라는 건 반올림 하는 그 숫자가 5 이상일 때 5, 6, 7, 8, 9일 때 하나 올려가지고 다음 자리 수까지 나타내는 거죠.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요. 똑같은 1.256을 가지고 몇째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세요. 이 말에 주의를 해서 4학년 때 배웠었는데 얘를 똑같이 반올림해요. 반올림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반올림에서 1의 자리까지 나타내요. 그럼 얘가 반올림에서 1의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어느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될까요? 여기가 1의 자리, 얘가 소수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죠. 1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여기는 1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바로 이전 자리,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겠죠. 그래야 1의 자리까지 나타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반올림하는 숫자가 1입니다. 올림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래서 버림을 해서 이 경우는 나타내면 자연수 2가 되겠죠. 두 번째 질문은 똑같이 반올림을 하는데 이번에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세요 라고 했어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그러면 나타낸다고 하면 소수 첫째 자리가 어딥니까? 좀 지워볼까요? 네, 소수 첫째 자리는 여기죠. 얘까지 숫자가 쓰여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느 자리에서 반올림 해야 될까요? 네, 규칙을 찾았죠. 네, 여기까지 나타내려면 바로 그 전 자리,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어야겠죠. 네, 반올림하는 숫자가 5이기 때문에 우리는 올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한테서 올림을 받아서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니까 얘는 올림 받아서 2.2가 되겠죠. 어디 자리까지 나타내는 건지 그 여기를 잘 읽고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3번 보면, 네, 맨 처음에 우리 소수 나누기, 즉, 소수의 나눗셈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라고 했었죠. 네, 자연수 212를 2로 나누면, 1이 106이죠? 이 값을 똑같이 나누는 애를 10분의 1배. 배라는 건 곱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0분의 1배 했을 때 얘네는 10분의 1 하면 1, 21점. 얘를 100분의 1배 하면 2점. 이 이동관계는 알고 있나요? 한번 설명해보면 자연수에다가 10분의 1배 한다는 건 얘를 10조각 내서 그 중에 하나를 갖겠다. 하나인 걸 찾겠다는 거잖아요. 작아지는 거예요. 소수점이 작아지면 앞쪽, 뒤쪽 혹은 왼쪽, 오른쪽 중에 이동을 하게 되죠. 작아진다 하면은 이동하는 방향이 어딥니까? 얘가 1번, 2번. 네, 1번이죠. 작아지는 경우. 앞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그럼 선생님 얘 소수점 앞으로 가야 되는데 소수점이 없는데요?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4학년 때 배운 걸 생각해보면 모든 자연수 뒤에는 누구랑 누가 숨어있다? 네, 소수점하고 무수히 많은 0이 숨어있어요. 근데 니들 소수점 밑으로 갑시다 없잖아. 그러니까 필요 없으니까 생략해도 되는 거지. 생략하고 소수 자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소수점도 생략하고 그래서 자연수를 썼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연수 뒤에는 소수점과 0들이 숨어 있습니다. 소수의 나눗셈 1학기 때 배울 때도 우리 소수점과 0을 꺼내 봤었어요. 그래서 얘를 10분의 1배 한다. 그럼 소수점을 살리고 10분의 1배 10개 중에 하나, 즉 10분의 1배는 소수점이 앞으로 이동하는데 앞으로 얼마만큼 이동하느냐? 소수점은 숫자와 숫자 사이로 이동을 하죠. 이 곱해져 있는 0의 개수만큼 이동을 하죠. 10분의 1, 0이 하나이기 때문에 숫자와 숫자 사이 한 칸. 그리고 이동했으니까 이동한 거만 남기고, 그래서 21점. 다시 얘를 100분의 1배 한다. 그럼 역시나 자연수라면 없던 소수점을, 생략돼 있던 소수점을 살리고 100분의 1배니까 역시나 작아지는 거죠. 앞으로 이동을 해요. 소수점이 얘가 앞으로 숫자와 숫자의 몇 칸만큼 이동할까요? 곱해지는 0의 개수 2칸만큼 이동합니다. 한 칸, 2칸. 그래서 새로운 소수점을 이 자리에 지키는 거죠. 그래서 100분의 1배 하면 2.12가 되죠.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만약 1000분의 1배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1000분의 1배. 그러면 소수점을 꺼내고 1000분의 1배 작아지는 거니까 소수점이 앞으로 이동을 하고 가는 개수는 0의 자리가 0이 3개 있기 때문에 3칸, 1칸, 2칸, 3칸. 항상 숫자와 숫자 사이를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기 찍히죠. 선생님, 0.112는 이런 숫자는 존재하지 않죠? 네. 소수점 앞에 빈 공간이 있으면 1의 자리값 없어요 라는 의미로 0을 채웠었죠. 그래서 0.212가 돼요. 만약 1000분의 1배를 한다면. 그럼 반대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1.2에다가 10배. 이거는 10배, 2.12가 10개가 생기는 거예요.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지는 거죠. 커질 때는 소수점이 뒤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죠. 몇 칸 이동할까요? 곱해져 있는 0의 개수만큼. 한 칸. 그래서 21.2. 2.12에다 똑같이 100배를 하면 커지는 거기 때문에 뒤로 가고 몇 칸? 2칸. 하나, 둘. 그래서 여기 찍히게 되죠. 212점. 자연수가 됐고 뒤에 소수 자리값이 없으니까 이 소수점 생략해서 212. 마지막으로 1000배 한번 해볼게요. 2.12에다가 곱하기 이번에 1000배를 했어요. 그러면 커지는 거니까 뒤로 가고 3칸 뒤로 가요. 하나, 둘, 셋. 여기에 찍히는데 여기 숫자가 없죠? 갔는데 숫자가 없는 경우 뭘 채워 넣으면 되죠? 그 자리가 없어요. 0을 채우면 되죠. 써보면 2, 1, 2, 0점인데 자연수고 뒤에 소수가 없으니까 소수점 생략해서 2120이 되죠. 소수점 이동은 이거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설명하다가 길어졌네요. 칠판에서 했던 거 이어서 책으로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아까 소수점 이동은 선생님 설명 잘 들었죠? 연습해 보겠습니다. 얘는 106이죠? 나눠지는 수를 10분의 1배 했을 때 우리 그 목도 똑같이 10분의 1배가 됐던 걸 이전에 배워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106의 10분의 1배니까 소수 한 자릿수가 되겠죠? 소수점 살려서 10분의 1배니까 앞으로 왼쪽으로 작아지는 거 둘 중에 하나만 외우세요. 커지는 거, 작아지는 거. 얘의 개수 하나, 한 칸만큼. 그래서 10.6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네, 역시나 나눠진 수 100분의 1배 하면은 그 목도 100분의 1배가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1배가 되는 걸 소수로 나타내 보면, 그쵸? 100분의 1배는 앞으로 2칸. 그래서 1.06이 되겠죠? 이거 꼭 잘 알고 계세요. 반대로 10배, 100배 하는 경우도. 네, 그 다음, 이거는 바로 얼마 전에 배웠던 내용이죠. 네, 분모가 같은 진분수끼리 나눗셈입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네, 분자끼리 나눗셈 6 나누기 2로 할 수 있고, 나눠 떨어지는 경우 바로 나눠서 3이라고 쓰면 되죠. 네, 그 다음, 이거 소수의 나눗셈인데요. 소수의 나눗셈. 나누는 수가 이렇게 자연수인 소수의 나눗셈을 해봤었어요. 기억하나요? 이거 1학기 때 했었어요. 같이 한번 해보면, 네, 221을 3으로 나누는 거랑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소수점이 생겼을 뿐이죠. 소수점을 먼저 찍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찍어도 상관없고. 그러면 네, 나눗셈을 못하면 이렇게 배우는 6학년 단원까지 여러분을 귀찮게 합니다. 나눗셈 원격 수업 하는 동안 내가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복습을 하거나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학교 안 나온다고 늦게 일어나고 수업 영상 대충 보고 또 숙제도 제대로 안 해오는 친구도 있기도 하고, 선생님 숙제를 많이 내질 않는데 내 부족한 것들을 채워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해보면 이 속에 3이 한 번도 안 들어가죠. 그래서 0번 들어간다.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자리는 네, 여기까지 보는 거죠. 22 속에 3이 몇 번 들어가요? 7번 들어가죠. 3, 7에 21. 그래서 내려주면 10이고, 이제 요 자리가 12 속에 3이 몇 번 들어가느냐죠? 3, 4, 12. 딱 나머지가 0으로 나눠 떨어지네요. 소수점 살려서 찍어보면 0.74가 되겠습니다. 네, 얘 같은 경우도 46을 4로 나눈다라고 생각하시고 소수점을 살려서 찍으시면 되는데요. 얘는 좀 특별하죠. 한번 해볼게요. 네, 이 자리는 4 속에 4가 몇 번 들어가요? 한 번 들어가죠. 4, 1은 4. 그리고 나서 빼주면 6이 남죠. 자, 여기서 6 속에 4가 몇 번 들어갑니까? 한 번 들어가죠. 이런 나머지가 생겼어요. 이렇게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 말고 우리는 나머지를 다 털어내는 나눗셈을 배웠어요. 어떻게 했었냐면 소수점 뒤에 숨어있는 누굴 꺼냈죠? 네, 바로 0을 꺼냈어요. 그래서 내려줬죠, 그대로. 그래서 2가 20이 됐고 요 0이 생긴 요 자리, 요 자리의 의미가 바로 20 속에 4가 몇 번 들어가느냐? 4, 5, 20, 0. 그래서 나머지 0을 만드는 나눗셈을 했습니다. 어떻게? 소수점 뒤에 숨어있는 수많은 0들 중에서 필요한 만큼 꺼내서, 그래서 하나만 필요해서 꺼내서 해봤더니 바로 나머지가 0이 됐죠. 만약에 계속 나머지가 생겼다면 그 뒤로도 수많은 0을 꺼내서 나눠줄 때까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답이 1.15가 되겠네요. 1.15. 항상 이렇게 자리를 맞춰서 써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소수의 나눗셈을 공부하기 전에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 내용을 같이 확인해 봤고요. 이 5개의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게 있다면 반드시 알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소수의 나눗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8, 29쪽 배울 내용과 배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연수의 나눗셈과 소수의 나눗셈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나누어주고 남은 양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네, 소수 나누기 소수는 어떤 경우에 활용할 수 있을까? 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소수의 나눗셈 소수 나누기 소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가 다 뭡니까? 소수예요. 이전에도 소수의 나눗셈 했었는데 그 경우에는 소수를 자연수로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었어요. 이번에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소수끼리의 나눗셈을 알아보는 거예요. 네, 꽃 모양 활동 1번 보겠습니다. 꽃 모양 한 개를 만드는데 철사 0.4m가 필요합니다. 이때 철사가 1.2m 있는데 이 1.2m로는 이 꽃 모양을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 이 하나 만드는데 0.4씩 필요하고 이 전체의 길이는 1.2m이다. 먼저 구하는 식을 써볼게요. 전체 길이 1.2m를 몇 개? 0.4m씩 한 개 만드는데 필요하대요. 그럼 식을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0.4m씩 잘라 덜어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나누어서 계산 결과 어림해보면 얼마 정도 될까요? 선생님은 이게 소수 한 자릿수끼리의 나눗셈이고 왠지 한 자릿수가 없다면 자연수로 만들어 본다면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3이 되지 않을까? 3개? 예상을 해봤어요. 그림으로 먼저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종 활동 2번 세 번째 질문 보면 그림에 0.4씩 선을 그어보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 0.4를 분수로 나타내면 얼마죠? 네, 10분의 4입니다. 이 말은 전체 1을 몇 등분 했을 때? 10등분 했을 때 그 중에 4개라는 뜻이죠. 이걸 이해를 하면 0.4씩 나눠 볼 수 있어요. 밑에 한번 볼게요. 전체 철사의 길이가 1.2m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0부터 1까지 해서 지금 총 몇 칸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네, 10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왜 10칸으로 나눴는지 분수로 바꿔보면 바로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10분의 4이기 때문에 0.4씩이란 말은 0.1이죠. 이거 하나가 10분의 1. 4씩 한번 빼보겠습니다. 0.1 4개, 0.1 4개, 1.2까지 이렇게 4개. 그래서 0.4씩 지금 잘라서 빼서 만들었죠. 이러면 0.4 철사를 가지고 만든 꽃 모양 개수는 총 3개가 되겠죠. 네, 이게 그림으로 해결한 방법이었어요. 그림으로. 근데 우리가 맨날 그림을 그려서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그림 말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31쪽 활동 2번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이 꽃가루를 만들기 위해 종이띠를 0.5cm씩 자르려고 합니다. 이때 종이띠는 12.5cm예요. 네, 0.5씩 종이 꽃가루 만드는 데 쓰이면 전체 길이 12.5cm가 있으면 0.5씩 써서 종이 꽃가루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자. 이거 식을 한번 써볼게요. 전체 길이 12.5cm를 네, 하나 만드는데 0.5씩 들죠. 0.5씩 나눴을 때 몇 개가 나올 수 있을까? 네, 어림하는 방법은 글쎄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선생님 아까처럼 왠지 이거 소수 한 자릿수, 소수 한 자릿수, 소수만 떼보면 자연수가 되니까
왠지 25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슬기가 다음과 같이 계산했습니다. 이 바꿔 계산하는 게 중요해요. 자, 센티미터를 밀리미터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죠? 우리는 그게 같은 값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쵸? 1cm는 누구랑 같아요? 10mm랑 그 값을 같이 합니다. 둘은 서로 같죠? 그래서 이 cm를 밀리미터로 바꾸면 서로 같은 거니까 단위가 변하게 되니까 당연히 앞에 있는 이 cm, 12.5cm는 밀리미터로 갈 때 어때요? 단위가 변할 때 앞에 있는 숫자를 보면 10배가 된 걸 볼 수 있죠? 반대로 밀리미터에서 센티미터로 갈 때는 10분의 1배. 이 관계를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센티미터에서 밀리미터로 가니까 여기다가 10배를 해줘서 125mm라고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0.5cm가 밀리미터로 바뀌면서 10배를 해줘야 그 앞에 있는 숫자 단위에 따라서 맞게 변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5가 되죠. 그래서 12.5cm를 0.5cm 자르는 거는 사실 밀리미터로 바꿨을 때 125mm를 5mm씩 자르는 것과 같죠. 그래서 12.5 나누기 0.5는 누구랑 결국엔 같느냐? 단위를 변환시켜서 10배를 한 125 나누기 5랑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25 나누기 5를 하면 5, 20, 5, 25. 선생님 암산이 되죠. 여러분도 되면 암산하시고요. 안 되면 꼭 새로 센 나눗셈으로 나눠봅시다. 5, 2, 20, 25, 5, 5, 25 빼면은 0. 그래서 처음에 봤듯이 12.5 나누기 0.5는 누구랑 같느냐? 125 나누기 5랑 같다. 그래서 12.5 나누기 0.5의 값은 125 나누기 5를 계산한 25와도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꽃가루 몇 개 만들 수 있느냐? 25개를 만들 수 있죠. 25개. 슬기가 계산한 방법은 선생님 단위를 바꾼 거예요. 그치? 단위를 바꾸면서 우리가 했던 과정이 중요해요. 나눠지는 수 12.5, 나누는 수 0.5. 똑같은 소수 한 자리 수였었고요. 여기다가 계산하기 위해서 방금 뭐 했냐면 나누는 수에도 곱하기 10배, 나눠지는 수에도 곱하기 10배를 해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같게 10배를 해주면 그 결과의 값도 10배 하기 전에 같다라고 방금 여기서 살펴봤죠? 그래서 계산한 방법은 나누는 수와 나눠지는 수에 10배를 해서 지금 뭘로 바꾼 거예요, 이게? 나눗셈. 이거 무슨 수예요? 처음엔 소수였으나 10배에서 바꾼 얘는 여러분이 잘 하는 자연수의 나눗셈이죠. 그래서 소수의 나눗셈을 나눠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배에서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했다. 이게 슬기가 계산한 방법이죠. 그러면 이어서 활동 3번 보면 역시나 똑같아요. 리본고리 만드는데 이번에는 단위가 다릅니다. 미터예요. 1.25m를 0.05m씩 잘라가지고 리본고리를 만든다라고 했죠.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식을 써보면 아까 전체 길이가 1.25였죠. 1.25를 똑같이 0.05m씩 나눠서 써서 만들 수 있는 개수. 어떻게 될까? 앞에서 배웠던 걸 가지고 지혜가 다음과 같이 계산했어요. 미터는 센티미터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죠. 1미터는 100cm죠. 그래서 미터에서 센티미터로 갈 때 앞에 있는 숫자의 변화를 보니까 변하면 100배를 해주면 그 단위에 맞게 됐네요. 반대로 센티미터에서 미터로 가면 100이 1이 됐으니까 100분의 1배, 즉 100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 1이 된 거죠.
그래서 1.25m는 센티미터로 바꿀 때 어떻게 된다고요? 앞에 있는 숫자에 100을 곱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125cm가 되고, 마찬가지로 0.05m도 센티미터로 단위를 바꿀 때는 앞에 있는 숫자에다가 100배 해서 단위를 맞추니까 5cm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1.25m 나누기 0.05m는 125cm를 5cm로 자르는 것과 같다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아까 앞에서 한 것처럼 채워 넣어 볼게요. 네, 똑같이 나눠지는 수, 나누는 수에다가 단위 변화는 이러고 마치 100배를 했었어요. 그래서 125 나누기 5 같다라고 우리가 방금 여기서 살펴봤고, 그래서 125 나누기 5의 값은 역시나 25죠. 결국에 얘네 둘이 같기 때문에 이 둘을 계산한 25 값도 1.25 나누기 0.05와 같기 생각할 수 있으니까 답이 25가 되겠죠. 지혜가 계산한 방법도 역시나 나눠지는 수, 나누는 수에다가 똑같이 곱해야 돼요. 얘는 10배하고 너는 이쁘니까 1000배 해. 이게 아니라 똑같이 100배를 해주고 이 소수의 나눗셈을 125 나누기 5라는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계산했죠. 네, 그래서 활동 4번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 33쪽이고요. 네, 125 나누기 5를 이용하여 12.5 나누기 0.5, 1.25 나누기 0.05, 즉 소수 나누기 소수, 소수 나누기 소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수끼리 나눗셈은 뭘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풀 수 있다. 대신에 중요한 건 나눠지는 수, 나누는 수의 동일한 값을 곱해야죠. 얘를 자연수로 만들기 위해서 걸리적거리는 건 소수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소수점을 없애주기 위해서 똑같이 10배를 해주면 125 나누기 5가 되고 그 값은 25. 그래서 바로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해서 그 결과를 쓸 수 있다. 옆에는 반대로 얘는 소수점을 없애서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꾸려고 봤더니 얘는 소수 두 자릿수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10배가 아니라 커지죠? 오른쪽 뒤로 두 칸 가니까 총 100배를 해줘야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풀 수 있죠? 그래서 같은 수를 똑같이 곱해서 자연수로 바꾼 다음에 계산하면 소수의 나눗셈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였습니다. 활동 5번으로 같이 연습을 해볼까요? 네, 소수끼리의 나눗셈이에요. 이런 경우 어떻게? 자연수로 바꾼다고요. 자연수로 바꾸기 위해서 걸리적거리는 건 이 소수점이에요. 똑같이 소수 한 자릿수입니다. 이 소수점을 없애기 위해서 자연수로 만들려면 각각 둘에게 얼마를 곱해줘야 됩니까? 네, 10배 해주면 바로 구할 수 있겠죠. 물론 100배를 해줘도 돼요. 100배 하면 이렇게 되겠죠. 얘도 자연수예요, 선생님. 나눗셈이에요. 근데 어때? 숫자가 크죠? 크기 때문에 정확히 딱 필요한 만큼만 옮겨서 없앨 수 있는 배를 찾아서 계산하면 편리하겠죠. 그래서 324를 10배한 6으로 나눈 값과 같다. 그래서 6, 5, 30, 6, 4, 24. 54가 되겠네요. 네, 밑으로 내려서 이번에는 소수 두 자릿수끼리의 나눗셈입니다. 네, 두 자릿수예요. 자연수 없애려면 두 자릿수를 없애줘야 되니까 똑같이
오른쪽으로 두 칸, 즉 100배 해주면 되죠. 소수점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자연수로 만들려면. 그래서 얘는 96 나누기 12가 되고 8이 되겠네요. 네, 오늘 배운 내용은 소수 나누기 소수이고요. 이 소수끼리의 나눗셈은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 자연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소수점이 사라져야 되니까 소수점을 없앨 수 있는 최소한의 수를 찾아서 그 배만큼 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3.14 나누기 세 자릿수 해볼까? 1.008 8이 이렇게 세 자릿수의 나눗셈을 해요. 그럼 얘를 자연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눠지는 수, 나눈 수에 동일하게 얼마씩을 곱해줘야 됩니까? 그쵸, 얘는 자연수가 되려면 필요한 게 딱 여기 끝으로 가서 사라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세 번만 가면 되죠? 그래서 0 3개가 있는 1000배를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오늘 배운 걸 수학 익힘책 몇 쪽입니까? 네, 20에서 21쪽 두 쪽을 한번 풀어보시고 수학 익힘책 뒤에 보면 정답지가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잘 공부했는지 문제 풀이를 통해서 살펴보시고 선생님이 풀어봤을 때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경우는 네, 풀이 영상을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